이것 하나면 주름도 쫙 펴지고 피부 노화도 막아준다고 소문이 자자한 가성비 화장품이 있습니다. 바로 단돈 2,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바세린인데요. 기네스 펠트로나 마돈나 그리고 제니퍼 애니스톤 같은 헐리우드 스타들부터 국내 여배우들까지도 이 바세린으로 주름을 예방한다고 알려져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바세린이 좋다고 해서 발랐는데 입소문만큼 주름이 펴진다던가 피부가 좋아지는 효과를 못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 이유는 바로 바세린을 단독으로만 발랐기 때문인데요. 이런 논란들은 바세린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생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15년차 강남 성형외과 의사가 알려주는 바세린으로 주름이 쫙 펴지는 방법과 어떤 제품과 같이 발라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세린을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바세린이 뭔지, 또 요즘 화장품들이 출시되면 1년도 못 가서 단종을 하는데 바세린은 어떻게 100년 넘게 아주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이유가 뭔지 알면 좋겠죠. 바세린의 시작은 1859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 펜실베니아의 원유 시추 현장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곳의 노동자들은 상처가 났을 때 석유 찌꺼기를 발라서 상처를 빠르게 회복시켜줬는데요. 그것을 본 로버트 체스브로라는 화학자가 여러 차례의 실험 끝에 석유 찌꺼기에서 페트롤라튬이라는 성분을 깨끗하게 정제해서 바세린이란 상품명으로 세상에 내놓게 된 거죠. 즉 바세린의 시작은 단순히 화장품이 아니라 피부에 수분을 가두는 보습막을 형성해주는 역할을 하는 피부 보호제이자 인류 최초의 보습제였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바세린의 발암물질 논란이 있었는데요. 바세린의 주 성분인 페트롤라튬은 원유에서 정제된 물질인데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해서 혹시 바세린에게도 그러면 발암 물질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받게 되었죠. 실제로 한때 독일에서는 페트롤라튬을 입술에 바르지 말라고 권고한 적이 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는 정제를 잘한 경우에는 괜찮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바세린 회사에서도 제품으로 출시된 바세린은 3중 정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유해 물질이 제거되어서 안전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암 가능성이 있다는 물질은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사실 지금 우리가 바르는 다양한 브랜드의 립밤에도 페트롤라튬 성분이 다 들어가 있고요. 입술에 바르는 양이 워낙 소량이기 때문에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바세린을 퍼먹거나 립밤을 막 핥아먹지는 않잖아요. 뿐만 아니라 몸속에 바세린이 꾸준히 들어올 때 나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연구는 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부에 바르면 흡수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바세린을 개발한 체스브로는 바세린의 효과와 안정성을 증명하려고 매일 바세린을 퍼먹고 피부에도 듬뿍 바르고도 96세까지 장수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개발한 제품에 얼마나 자부심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리고 10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셀럽들이 명품 화장품이 아닌 단돈 2,000원짜리 바세린을 바르는 건 어떤 효과 때문일까요? 바세린이 어떤 원리로 주름을 펴주고 우리 피부를 젊게 만드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이유는 바세린의 핵심 성분인 페트롤라튬이 피부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서 수분을 가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고 촉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바세린은 피부 자체에 수분을 더해주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수분을 잘 보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이유는 피부에 수분이 줄어들면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외부 자극에도 민감해지고 피부의 유연성과 탄력을 잃기 때문인데요. 가장 흔한 예로 건조한 가을이나 겨울철에 입술이 유난히 잘 트고 잔주름도 많이 늘어나잖아요. 하지만 건조한 날씨에도 입술에 바세린이나 립밤을 바르면 트고 갈라졌던 입술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주름도 옅어지죠. 그것도 립밤과 바세린의 주 성분인 페트롤라튬이 막을 형성해서 입술의 수분이 더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분을 공급하지 않고 막을 형성해 주는 것만으로도 주름이 예방되고 펴지는 걸까요? 수습이란 건조하고 거칠고 각질이 일어나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수분의 증발을 차단해서 피부 유연성을 유지하거나 회복을 시키고 균일하게 각질이 탈락되도록 유도해서 매끈한 피부결을 유지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습제의 종류에는 수분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막을 형성하는 피막 형성제와 수분을 공급해주는 수분제로 종류가 나뉘는데요. 피막 형성제로는 오늘의 주인공 바세린과 다른 오일 제품들, 수분제로는 글리세린이 함유된 수분크림을 예로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세린을 바르게 되면 피부에 얇은 막을 형성해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특히 피부 장벽이 약해지는 요즘처럼 건조한 시기에 바세린을 바르면 피부 안에 수분이 머물게 되기 때문에 쪼그라들었던 피부가 팽팽해지고 실주름이나 잔주름들이 펴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주름 개선으로 유명한 고가의 명품 화장품 라메르크림 아시나요? 라메르크림 성분표를 보시면 미네랄 오일과 페트롤라툼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결국 바세린과 같은 성분이 명품 화장품에 들어가고 그만큼 보습과 주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바세린은 병원에서도 자주 사용되는데요. 레이저 치료나 고주파 시술을 받은 후에 피부가 일시적으로 민감해지고 건조해질 수 있는데 이때 바세린을 바르게 되면 피부 진정과 보습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시술 후에 피부는 외부 자극에 더욱 민감한 상태라서 자극이 적은 바세린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피부가 찢어지거나 까진 상처가 생겼을 때 수분 드레싱에 바세린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세린이 보호막을 형성시켜서 상처 부위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도와줘서 상처가 빨리 아물 수 있고 외부로부터 오염을 막아서 감염을 예방해주기 때문이에요. 저는 상처가 나면 연고와 바세린을 같이 사용하는데요. 먼저 연고를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덧바르면 연고가 피부에서 좀 더 오랫동안 유지되어서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여러분도 상처가 나면 꼭 이렇게 해보세요. 자, 지금까지 바세린이 주름을 예방하는 원리와 효능들을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연고를 바르고 바세린을 덧바르고 상처를 빨리 낫게 한 것처럼 주름과 노화 예방에 바세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사용하면 더 좋은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도 바세린 써봤지만 사실 별로 효과 없던데 혹은 바세린 너무 기름져서 트러블만 나고 별로던데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바세린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효과를 못 보신 거예요. 특히 바세린은 바세린만 바르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아니, 이 무슨 바세린 회사에서 소송당할 소리냐고요? 아닙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바세린 자체로는 수분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바세린은 피부에 수분 보호막을 형성해서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자체적으로 수분을 공급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과 함께 사용해야 그 진가를 발휘를 합니다. 지금부터 강남 성형외과 의사가 알려드리는 바세린 활용 꿀팁, 이것과 바세린을 함께 사용하라입니다. 바세린과 함께 사용했을 때 주름 개선과 노화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꿀 조합 제품을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 같은 수분제입니다. 좀 전에 보습제에는 피막 형성제와 수분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히알루론산과 글리세린은 수분제의 성분들로 히알루론산은 피부에 수분을 끌어당겨서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글리세린은 수분을 유지하는 데 탁월한 성분인데요. 시중에 판매하는 앰플이나 로션, 수분크림 등에 이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건조할 땐 수분크림을 발라도 몇 시간 뒤에 또 금방 건조해지고 바세린만 단독 발랐을 때 번들거리기만 하고 별로 효과를 못 봤다면 히알루론산 앰플이나 수분크림을 바른 뒤에 바세린을 덧발라보세요. 수분제는 건조한 피부에 부족했던 수분을 채워주고 바세린은 그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을 형성해서 오랫동안 수분을 유지할 수 있고 피부에 탄력이 생겨서 잔주름이 개선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꿀조합 제품은 레티놀입니다. 레티놀은 피부 재생을 촉진해서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는 성분인데요. 바세린을 함께 사용하면 레티놀이 주는 자극을 줄여주면서 보습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꿀조합 제품은 나이아신아마이드입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는 기름기 조절과 홍조 완화에 탁월하기 때문에 특히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성분이에요. 이 성분이 든 제품과 바세린을 함께 사용하면
사용하면 피부의 유수분 균형을 잡아주고 피부톤 개선과 트러블 진정에 도움을 줍니다. 단,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인 분들은 바세린 사용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주의사항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달팽이 점액 성분이 있는 제품도 바세린과 꿀 조합템입니다. 달팽이 점액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회복을 돕는 성분인데 바세린과 함께 사용하면 피부 장벽을 강화해서 보습과 재생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성분들이 들어있는 앰플이나 크림을 바른 후에 바세린을 덧바르거나 보습제를 3, 바세린을 한 1 정도 비율로 섞어서 건조한 부위에 발라주시면 이런 기능성 제품만 사용하거나 혹은 바세린만 바를 때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또 다른 꿀팁으로는요, 바세린을 얼굴에만 사용하지 말고 이런 부위에도 사용해 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첫 번째 추천 부위는 목입니다. 목주름에도 바세린을 사용할 때는 역시 수분크림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덧발라서 수분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목은 주름이 생기기 쉬운 부위이기 때문에 바세린을 얇게 펴바르면 보습 효과를 더욱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 부위는 바로 꿈치입니다. 예를 들어 팔꿈치나 무릎, 발 뒤꿈치는 특히 건조해서 각질이 쉽게 생기고 갈라지기도 하죠. 이 부위에 바세린을 발라주면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수분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이런 부위에는 사실 바세린을 조금 두껍게 발라도 큰 문제가 없으니 건조함을 느끼는 부위에 충분히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바세린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잘 맞을까요? 바세린 써본 분들 중에서 트러블을 경험하셨던 분들, 바세린을 쓰고 나면 화장이 뜨고 밀려서 고민이셨던 분들 집중하세요. 지금부터 바세린 사용 시 주의사항과 해결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지성 피부와 여드름 피부를 위한 바세린 사용 팁입니다. 지성 피부는 기름기 자체가 많아서 바세린을 과도하게 바르면 모공이 막혀서 오히려 더 트러블이 악화될 수 있는데요. 바세린은 수분을 가둬두고 보호막을 형성하지만 동시에 피부의 유분과 피지까지 가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름기가 많은 부위에서 사용하면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지성 피부나 여드름이 자주 나는 피부는 얼굴 전체에 바르기보다는 꼭 필요한 건조한 부위에만 국한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입술 주변, 코 주변처럼 겨울철에 건조해지는 부위에만 소량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시간대별 사용법도 중요합니다. 저는 바세린을 저녁에 사용하시라고 권하고 싶은데요. 저녁에는 세안 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히알루론산이나 레티놀 성분이 든 앰플이나 수분제를 바르고 바세린을 덧발라보세요. 밤새 수분을 피부에 가둬둘 수 있어서 수면팩으로 활용하시면 아침에 더욱 촉촉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지금처럼 가을이나 겨울철에 건조한 바람, 히터 바람 등의 건조해지는 피부에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반면 아침에는 바세린을 너무 많이 바르면 기름기가 남아서 메이크업이 밀리거나 피부가 번들거리기 때문에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세린을 사용하실 때는 양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 깨끗한 손으로 소량만 아주 얇게 펴바르시고요. 각질이 있거나 주름이 있는 부위에 한 번 더 덧발라주면 좋습니다. 단, 눈가는 피부가 얇기 때문에 아이크림 대신 사용하시더라도 소량만 바르시고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바세린의 다양한 장점과 효과적인 꿀팁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바세린은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보습제지만 다른 제품들과 함께 사용하면 그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이 함유된 수분크림, 주름 개선에 탁월한 레티놀, 홍조 개선에 도움이 되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있는 앰플, 재생 효과가 뛰어난 달팽이 크림을 바른 후에 바세린을 덧바르면 수분과 유효 성분들을 더 오래 지속시켜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요. 아침보다는 저녁에 세안 후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인 분들은 오히려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얼굴 전체에 사용하기보다는 건조한 국소 부위에만 톡톡 찍어서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바세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바세린 사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